자,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선택 영역 언어와 매체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렵지 않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특히나 재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와 4월 모의고사, 특히 4월 모의고사 때 나 화작으로 갈래! 막 이런 일이 생겼었어. 너무 어려워요, 엄매가. 이런 친구들이 생겼었는데 막상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니까 평가원이 누구냐?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이고 그동안의 결과를 봤더니 3월 4월 교육청을 결과를 봤더니 원매 때문에 애들이 되게 골치를 썩는구나. 이러다가 애들이 화작으로 확 쏠려가는 수가 생기겠구나. 만약에 6평까지 4월 교육청 모의고사처럼 언매가 어려웠다면 애들이 무슨 생각하겠냐. 안 되겠다. 나 화작으로 가야겠다. 도망가자. 화작으로 가자. 이렇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를 이번에 화작은 여러분들은 안 풀어봤겠지만 언매 선택자라서 화작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언매도 난이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지금 보니까. 애들 도망 방지. 나라 입장에선 봐라. 화작이 있고 언매가 있는데 화작의 80% 언매의 20% 이래버리면 국가 정책 실패입니다. 어느 정도 균등하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탐구처럼 막 4과목씩 있는 것도 아니고 과탐 4과목씩 있잖아. 투과목까지 하면 8개네? 사탐도 막 되게 많잖아. 근데 국어는 딱 요거 2개인데 근데 이쪽으로 80% 이쪽으로 20% 나라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언매 쪽 난이도를 좀 낮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알겠죠? 자,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자세히 심도 있게 설명할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35, 36번이 이제 독서형 문법 문제. 이런 거 어떤 애들은 선생님 기억, 니은만 보고 그다음 후딱 문제 풀면 안 돼요.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읽되 내가 아는 개념과 관련된 거라면 빠른 속도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독서형 지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 사례 중심으로 읽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읽을 때는 사례 중심으로 독해하시면 된다고. 사례 중심으로 독해를 한다. 알겠나요?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용언 활용입니다. 용언 활용. 그리고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기억, 불규칙 활용이에요.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정확한 언매에서 다 알려줬지? 불규칙 활용, 10초 만에 잡아내는 방법. 10초도 아니야, 1초. 어를 붙여본다, 뒤에. 먹다, 먹어. 규칙. 듣다, 들어. 잘 듣어. 이게 아니지. 잘 들어. 이렇게 되잖아. 디귿이 리을로 가네.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구나.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거 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활용 양상이 동일한. 그러니까 불규칙 활용 안에서도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어간, 어미 다 바뀌는 불규칙. 어간 불규칙 중에서도 이제 르 불규칙도 있고 시옷 불규칙도 있고 디귿 불규칙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가보자. 문제 35번. 일단 불규칙이어야 돼. 아나 어를 붙여봐. 구르다. 뒤에 이제 여기가 음성 모음으로 끝나니까 어를 붙여야 되겠지? 구르다에 어 붙이면 뭐야? 굴러. 그러니까 불규칙이야 일단. 기억을 만족해. 일단 기억부터 다 대입해. 흐르다, 흘러. 불규칙이야. 뒤집다, 뒤집어. 뒤집어. 이건 규칙이야. 붙잡다, 붙잡아. 규칙이야. 캐묻다, 캐물어. 불규칙이야. 그 다음에 활용 양상이 똑같아야 돼. 그럼 얘가 구르다가 굴러 이렇게 활용이 돼. 그지? 그 다음에 잠그다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잠가. 그럼 여기서는 의가 탈락하는 건데 여기서는 의 탈락이 아니라 굴러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지금. 리을 이렇게 2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활용의 모습이 다르다. 그 다음 흐르다, 흘러. 그럼 이게 똑같이 되려면 풀러 이래야 되는데 푸르다는 붙이면 풀러가 아니라 푸르러잖아. 푸르러. 그러면 얘가 흐르러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확인하면 끝나. 캐묻다, 캐물어. 디귿이 리을로. 엿듣다, 엿들어. 디귿이 리을로.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지 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A 부분에 보면은 이 활용해서 음운의 변동 알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교체 안에는 비음화, 된소리 되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표기에 반영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럼 밑에 있는 사례를 잘 봤으면 돼요. 알겠나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36번을 풀어보자. 자, A 부분을 바탕으로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해 보래요. 그럼 봐봐. 서다는 서, 지문의 자 이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끄다는 꺼, 의가 탈락하고 여기는 뒤에 동음 탈락이지. 서다에 어 붙이면 서어가 아니라 서. 그죠? 풀다는 푼이 리을 탈락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 싸타는 싸은이 발음상으로는 싸은이니까 발음상으로는 어간에 있는 히읗이 탈락을 하지만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쓴다. 이 경우는 음운의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거죠. 옛날에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표기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되느냐. 자, 그다음 믿다, 믿는 이것도 보면 믿는이 발음이 믿는이기 때문에 여기 비음화가 일어나요. 음운 변동. 비음화가 표기에 반영됐다면 믿는이라고 썼을 텐데 믿는이라고 썼죠. 그럼 선택지 1번부터 A. 탈락이 나타나고 그렇지. 서어니까 동음 탈락. 두 번 쓰기 싫은 거야 지금.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됐다. 그래서 얘를 안 써버렸다. 2번 B. 탈락이 나타나고 끊어요. 탈락이죠. 끄다. 탈락. 표기에 반영이 됐다. 맞죠? 자, C. 탈락이 나타나고 그래 리을이 탈락했잖아. 리을. 표기에 반영됐죠? 맞고 4번 교체가 나타나지만 끊어봐. 싸은이 이건 히읗이 날아가니까 교체가 아니라 탈락입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쓴 애들 교체가 나타나지만 끊어봐. 맞아요. 비음화는 교체 현상입니다. 근데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디귿, 밑는 이렇게 쓴 거죠. 알겠죠? 자, 다음 3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결국 이거 뭐냐면 문장의 구조죠. 수업 시간에 이런 건 매번 나오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공부해 두라라고 했었어. C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봐라. C. 즉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닌 거 골라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되니까 이거인 것들을 제끼면 되잖아. 자, 그러면 A는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의 서술어 서술절. 서술절을 제껴버려 그냥. 그럼 밑에서 서술절 찾아볼까요? 주어 둘 서술어 하나로 보이는 거. 내 동생은 마음씨가 착하다. 이게 서술절이지? 그러면 요거는 안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체언을 수식하면은 관형절. 체언을 수식하는 거 밑에서 봐봐. 동생이 오기 전 이렇게 가는 거지. 작년 수능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죠. 오기 전. 다라 날리면 되겠네. 다다라 다라. 이럴 수가. 가냐 가나냐 이렇게 되네 또. 그럼 잘 봐.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뭘로 쓰였냐면 주어로 쓰였죠. 명사절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마당에 아무도 모르게 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피었다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럼 얘는 부사어로 쓰였죠. 그럼 부사절이니까 둘 다 해당하지 않아요. 가하고 나. 2번 이렇게 되겠네. 알겠나요? 자, 그럼 넘어가 보세요. 38번 담화 상황에 대한 문제인데 담화 상황 여기는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릴 만한 게 있긴 있습니다. 그걸 좀 짚어줄게요. 살짝 헷갈릴 만한 거.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 봐요. 학교에서 열린 회의는 잘 끝났니? 회의가 학교에서 열렸다기 때문에 이건 부사어입니다. 그런데 네, 좀 전에 끝났어요. 수고했어. 학교에서 우리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안에 대해 뭐라고 그래?
학교에서 우리 활동에 대해 우리 예산에 대해 뭐라고 그래? 학교가 뭐라고 하디? 이런 얘기인 거지. 이 에서가 여러분들 그냥 부사격 조사요 이러고 외우면 안 되는 거 알죠? 그 앞에 단체가 오는 경우에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다. 거기서 국회가 법을 제정한 거지. 이 경우에는 이 학교에서가 주어로 쓰인 거죠. 이거. 뭐뭐가 자리에 에서가 붙은 거지. 그래서 선택지 1번 기업과 니은은 문장 성분이 부사어와 주어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둘 다 에서 붙었는데요. 이렇게 저차원적인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고 보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5번 보세요. 시옷은 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모두 낮추기 위해 쓰는 말이군. 한번 봐봐. 네, 그럼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러면은 청자가 선배인데 선배를 낮춰? 지금 계속 존댓말 잘 하다가 선배를 낮춘다고? 저희도는 자기들을 낮추는 거지 청자를 왜 낮추냐. 청자가 선배인데. 답은 5번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39번. 자, 기억, 니은, 디귿 단어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인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풀었었거든. 봐봐. 신체 관련 어휘 중에 기억은 신체 부위, 중심적 의미. 그 다음에 이게 주변적 의미로 쓰일 수 있다. 다이 관계지. 다이어 관계. 그 다음 소리는 똑같지만 동음, 중심적 의미가 다르다. 이의, 동음, 이의어를 말합니다. 잘 봐. 포유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요거. 그러면 요게 요거지. 기억.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야, 너 코 나온다. 이거. 알겠죠? 너 콧구멍에서 액체가 흘러나와. 이렇게 안 하잖아. 코 나와. 이게 요거네. 니은. 그 다음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에 요거겠지. 요거. 디귿. 끝났죠? 그래서 답은 5번. 어머니께서 목도리를 한 코씩 떠 나가셨다. 목도리니까 여기 목도리. 뜨개질. 목도리 하나씩 뜬다. 뜨개질.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체 파트 두 지문이 나오는데 자, 매체 파트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매체 파트는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매체 파트는 일단 기본 개념 조금만 공부하세요. 기본 개념 학습. 사실 읽어보면은 내가 이걸 읽고 앉아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써 있을 텐데 이걸 약간은 할 필요 있어요. 선생님 정확한 언매 강의에서도 이 개념 공부를 했거든. 또는 EBS 수능특강 본교재 이런 데 보면은 개념이 좀 정리돼 있어. 그런 데서 기본 개념 학습 약간. 그 다음 두 번째 독해를 할 때 세부 내용 독해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비문학 지문 읽듯이 하나하나 세부 내용을 기억하면서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매체 파트는 영역이 비문학이 아니라 독서 영역이 아니라 매체야. 매체에 따른 특성을 묻는 거라고.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 과정 뭐 이런 걸 묻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세 번째 뭐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매체의 특성. 매체의 특성이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 인터넷 블로그 글이냐 아니면 종이로 된 신문이냐 뭐 편지냐 막 이런 것들 있지? 매체의 특성이 중요한 거야. 이거 오해하지 마. 세부 내용을 독해하라는 건 아니지만 키워드 정도 기억은 해야 돼. 키워드 정도 기억은 해야 돼. 포인트 정도는 기억해야 돼. 비문학처럼 막 일일이 다 이걸 기억해 나갈 필요는 없고. 알겠나요? 자, 예를 들면은 40번에 42번 봐봐. 자,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에 열람한 지역 신문사의 웹페이지 화면이래. 웹페이지야. 그러니까 집으로 종이 신문이 날라온 게 아니고. 뭐 이런 거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 신문이구나. 매체가. 표제가 있구나. 제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목, 표제, 그 다음 밑에 있는 걸 부제라고 하는데 표제, 부제는 꼭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읽을 때는 세부 내용 기억하는 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사진 매체를 제시했구나. 이런 매체. 사진 매체. 물론 이렇게 바로 읽는 게 아니라 문제 분석을 하면서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짜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포인트만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폐교를 이용한단다. 그 다음 이런 부분 읽을 때도 숙박시설이 없어서 체류형 관광객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 다음 매체를 봐야 돼. 관광객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숙박시설은 계속 똑같네? 이렇게 매체. 그 다음에 여행 1회당 지출액을 보면 당일치기는 7만 원밖에 안 쓰는데 숙박하고 가면 20만 원이 쓰는데 왜 이렇게 숙박업소가 없지? 숙박업소 지으면 돈 많이 벌겠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매체 중심으로. 출처 밝힌 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신문기사니까 작성일자와 수정일자가 써 있는 거고 그 다음 이게 웹페이지, 종이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싫어요 그리고 SNS 공유하는 란, 스크랩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매체의 특성을 봐야 돼. 그리고 관련 기사, 하이퍼링크라고 하지 딱 클릭하면 바로 일로 이동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댓글 남기는 칸. 이게 따로 있어요. 왜냐면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매체의 특성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나요? 한번 가봐요. 40번. 자, 선택지 1번. 기사를 누리소통망에 공유할 수 있으니 SNS에 공유 가능하죠. 여기. SNS 공유. 이건 맞는데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겠군. 얘가 기자냐? 이걸 얘가 어떻게 수정을 해? 2번.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 좋아요, 싫어요. 이게 확인할 수 있으니 끊어. 매체 파트는 특히 선택지 끊어읽기 하면서 앞에 뒤에 꼼꼼하게 따져야 돼.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겠군. 아니, 이 수용자들 좋아요, 싫어요랑 정보의 신뢰도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자기가 읽고 나 이 기사 좋아 그러면 누르는 건데 정보 신뢰도는 자료의 출처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3번. 기사와 관련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으니 끊어. 그래 여기 있잖아. 다른 기사. 관련 기사.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더 보고 싶으면 이거 누르면 되잖아. 답은 3번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41번. 보기 박스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반응. A 부분이 지금 뭐였냐면 A 부분이 이거였어요. 자료 있는 부분. 자, 선택지 4번 보세요.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하기 위해 끊어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체류를 하게 되면 숙박을 하게 되면 당일치기보다 돈을 많이 쓰고 간다라고 했지.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는 이 자료를 통해 알 수가 없죠. 그냥 관광객은 증가한다. 근데 숙박업소가 개수가 계속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체류형 관광 지출액이 오히려 증가하지 않고 있겠지. 숙박업소가 이렇게 딱 똑같이 제한돼 있는데 숙박업소를 많이 지어서 이 사람들이 당일치기로 왔다가 하루 자고 간다든가 이러면 돈 많이 쓰고 갈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은 4번. 그 다음 42번. 메모를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 또 문제가 나는 매체 영역 이게 요즘 시대니까 이런 영역을 만들어서 문제를 낸다고 보는데 이거 사실 똑똑한 초등학생이면 풀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 들지. 문학이나 비문학에 드리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 굳이 이런 영역을 만들었어야 할까?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구색 맞추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사실 나 좀 들거든? 너네 생각도 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N수생 수험생들, 재수생들한테 이런 문제로 애들의 능력을 평가한다? 글쎄다. 약간 나는 이거는 보기 박스를 보고 하나 보고 선택지 1번 보고 이렇게 매칭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분명히 셋째 장면에서는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하라고 했는데 선택지 3번에서 순차적이 뭐야? 순서대로잖아. 그러면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야? 순차적으로 제시를 안 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지? 잘못됐죠. 답은 3번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43에서 45번도 되게 재밌어요. 나는 재밌더라. 재밌어. 가는 TV 뉴스입니다.
그 다음 나는 잡지 광고래요. TV 뉴스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 정도만 기억하고 매체에 집중을 합니다. 인터뷰도 했고 사회자도 있고 기자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행자도 있고 기자도 있고. 그에 비해서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포인트만 보도록 하고 반복되는 말. 그 다음에 연예인 사진, 뭐 문구, 뭐 이렇게만 보시면 돼. 알겠죠? 매체의 특성 중심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봐봐요. 43번 가나에 대한 설명. 선택지 1번. 가는 수용자의 설문조사 나왔죠. 그러면 수용자들이 뉴스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구성한다. 정보 구성의 주체라고 써 있는데 그 뉴스를 신영균이 만들었을까? 아니죠. 방송국 놈들이라니. 방송국이죠. 방송국. 알겠죠? 제끼고. 정보의 성격. 선택지 2번. 가는 제품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시기. 뭐 여름이라서 이렇게 나오죠. 소비자에게 필요한 선풍기가 필요한 거죠. 그 시기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성. 결국은 어휘력이네. 시의성.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여름이니까 선풍기 많이 이제 살 테니까. 맞죠. 답은 2번이죠. 선택지 3번. 나는 제품의 주된 소비자층을 명시하고 어떤 애가? 선생님 여기 있네요. 인기 연예인. 얘가 선풍기의 주된 소비자층일까? 그게 아니잖아. 그냥 제끼면 됩니다. 뭐 됐고. 자, 다음 44번 보세요. 뉴스의 언어적 특성을 볼 때 기억에서 미음. 뭐 이런 문제는 좀 의미가 있네요. 자, 기억을 보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뉴스 앵커가 말한 거거든. 의문형 어미 맞아요. 시청자에게 진행자 자신의 궁금한 점을 묻고 있다. 야, 뉴스 앵커가 시청자한테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뉴스 보다가 저거요! 그러면은 진행하는 손석희 아나운서가 아이고 신영규님 고맙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뉴스 진행자가 시청자한테 물어봐? 문제가 참 재밌네요. 답은 1번이죠. 자, 45번. 가를 본 학생이 나를 활용하여 다음에 학습활동을 수행했다. 결국은 뉴스 본 학생이 요거 보고 요 광고 보고 그 다음에 보기 박스는 똑같이 선풍기 광고인데 좀 다르다 이거지.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서는 연예인 사진이 있고 디자인을 강조를 하고 여기서는 그 제품 사진, 선풍기 사진이 있고 풍력이 강하다, 안전하다 이런 성능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문제 풀라 이겁니다. 선택지 5번 봐봐요. 나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맞아요. 인기 연예인. 자료. 이 보기 박스에 있는 자료는 제품의 이미지. 사진. 맞아요. 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 실수하기 좋구나. 유명인의 이미지를, 제품의 이미지를 잘 봐. 이렇게 읽어야 돼. 유명인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한다. 유명인의 이미지하고 제품의 성능하고 이게 맞니? 안 맞지? 답은 5번이야. 요건 맞아.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요 제품의 이미지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 성능도 우수하고 이런 말이 막 써 있거든. 풍력, 안전 막 이렇게. 근데 여기는 오로지 디자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매체 영역은 어렵게 내려고 해도 어렵게 내는데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영역의 특성상. 단, 좀 창의적인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뭐 매체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나? 뭐 학원에서는 매체 열심히 배웠나?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EBS 수능 특강 본교재에 있는 매체 파트의 문제들 그거를 쫙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매체 문제가 거의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다른 본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